안녕하세요, 투에버입니다. 2021년 7월 6일 개장전 대피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럽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과 독일, 그 다음에 유로존의 6월 서비스업 PMI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독일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유로존은 전체적으로 이제 예상치보다 살짝 높이 나왔는데 이걸 봤을 때는 대체로 예상치와 유사하게 발표가 되었고 대부분 50보다 크게 위를 향해 있다라는 점은 결과적으로 서비스업의 그 경제 회복에 대한 혹은 경제 기대감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 회복이 경제 이제 그 복귀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영향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영국이나 아니면은 뭐 프랑스 거기다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유로스톡스는 0.07%로 큰 폭은 아니었지만 소폭 상승 나머지는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이제 우상향이었고요. 국제유가가 조금 난리가 났어요. 1.6%나 상승을 하면서 76.36달러 5년 내 최고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이제 급등이 왔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산을 원치 않는 국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거는 국제 경제에서 국제 경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이건 되게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 않나, 좀 이게 아주 좀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자산의 흐름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전 세계 유통되는 화폐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산과 유통, 소비를 통해 가지고 화폐가 이제 돌면서 세금으로 이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금리로 이제 돌아가고 요렇게 하면서 돈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소비를 통해서 달러를 해외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는 다양한 노동자와 다양한 기업들이 이러한 중간중간 비용을 지급받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제조 분야나 운송 분야에서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제유가 상승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화폐가 결국 산유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100개를 판매했을 때 이제 저유가 시대에 남았던 수익 중에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산유국으로 돈이 조금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 없게 된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유가 상승을 조금 심각한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4.18% 하락을 했는데요. 자, 34,0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약 한 1,000달러 정도 하락을 한 것이고, 횡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저점이 떨어지고 있고 고점이 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하락 차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차트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 지수 선물입니다. 92.2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없었고, 원달러 환율 역시도 큰 움직임은 없었고 113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큰 기대보다는 그냥 아직까지는 이 정도면은 안심을 하기보다는 좀 환율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구리나 아니면은 다른 산업 금속 역시도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하는 하루였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와 구리 가격이 함께 상승한다라는 점은, 구리 가격이 최근에 조금 많이 횡보를 했지만 다시 혹시나 상승하는 추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투자자로서는 이게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또 부담스러워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정복을 못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변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나 경제, 문화 쪽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커머스가 어르신들도 쓰는 아주 편리한 이런 상황이 됐고, 택배업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미친 집값에 좌절하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어떻게 보면은 자산 가격의 버블은 저금리로 인해서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이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돈을 이제 대출로 땡겨가지고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더라도 이런 경제적인 부작용들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에 응용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 개미들의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빈후드의 소식들이죠.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서 집값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역시 역대급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는 뉴욕 증시에 32조 원 가까운 순매수가 이어졌다. 이러면 거의 매일 1조씩 샀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개인들이 많고 반대로 32조 원이라는 그러한 그 금액을 기관들이 팔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월스트리트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개인들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금으로 투자하면 결국에는 버티면 돼요. 하지만 이게 대출로 뭔가 돈을 땡겨서 어떻게 보면은 뭐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신용 대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런 대출금 말 그대로 B2가 늘어난다라는 점은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조금만 하락을 해도 충격이 좀 심하게 퍼질 수 있고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게 B2에 대해서 많이들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축소가 되면은 문제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현금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많이들 좀 긴장을 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디 추싱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한다라는 건데요. 알리바바와 징둥에 이어서 디디 추싱까지도 관리하에 두려는 움직임. 뭐 이렇기 때문에 뭐 텐센트 역시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주가가 못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공산주의고요.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그 상황에서 공산당이 하고 공산당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민간 기업과 일반 인민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류로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 이제 편리하게 여기고 그걸 하나 제도로서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점을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파괴력을 이제 공산당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규제를 통해 가지고 점점 옥죄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뭐 VCNC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뭐 야놀자도 그럴 수 있고 배민도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솔직히. 자, 다음으로는 이제 차 노조 파업 소식입니다. 이제 현대차와 한국GM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꼭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업계 전반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다가 현대중공업 역시도 노조 파업 소식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죠. 거기다가 철강 가격 인상과 대우조선과의 인수가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혹은 조선업계에 대해서 요걸 조금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유가 때도 말씀드렸어요.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중공업이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품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운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이 상승했네. 우리가 손해 보기 싫으니까 우리 가격을 올릴 거야라고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기업들은 비용이 올랐는데 우리가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네. 그럼 우리가 이익을 조금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겠네라는 약간의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인지를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정부가 삼성, SK, 현대차와 디지털세 간담회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뭐 디지털세 혹은 부자 증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구글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게 신규 세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 정부가 돈을 뿌렸어요. 그럼 이 돈을 뿌리고 난 뒤에 어딘가에서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민간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통해서 꾸준히 세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돈을 조금 회수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부유세를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는 노동력의 감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장 자동화가 좀 더 전문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신규 인력 충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노동력의 감소는 결국 기업의 그 이제 생산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기업의 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요것에 대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해가지고 사회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라는 게 큰 정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를 맞은 전 세계 정부들의 기본적인 큰 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걱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일본식 관료 문화가 아직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류 책임 거기다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런 식으로 선도 긋고요. 요건 우리 거 아니니까 우리가 책임 안 질래. 요건 우리 건데 왜 너네가 간섭하니? 요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점들에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는 그런 예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가져왔습니다. 자, 임혜숙 장관님 맞으시죠? 이분이 얘기하셨습니다. 28GHz 5G 통신망에 대해서 SKT와 LG U+, KT가 공동으로 이걸 뭐 구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 이게 뜨문 달아놓고 3사가 공동으로 이제 3개를 까는 게 아니고 하나씩 깔아가지고 요걸 관리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의견을 냈더니 이거는 안 된다. 너네 어차피 지금 3.5GHz는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왜 28GHz를 같이 하냐? 라는 식의 의견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오케이. 요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제성 논란을 많이 경제성 평가도 하고 뭐 지원을 하겠다. 요런 것을 정부와 이제 기업이 이제 연기한다라는 거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돼요. 다만 OTT는 과기정통부가 주체다. 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TT라는 것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뭐 TV인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OTT 사업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지금 세 가지의 정부 부처가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을 받을 수 있죠. 즉 말 그대로 본인들의 덩치가 다른 데보다 더 커지고 본인들의 발언권이 더 세진다라는 겁니다. 정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그릇을 싸움을 한다라는 건데 정말 냉정하게 이거 뭐 본인들이 월급을 누구한테 받는지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당연히 받는 건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공무원분들이. 솔직히 이게 뭐가 중요하죠? 요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아니면 윗선에서 뭐 한 방에 해결하던가 아니면은 국민투표에 붙이던가 요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이거는 본인들끼리 뭐 밥그릇 싸움 하면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끌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이미 넷플릭스에 지배를 당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들어옵니다. 애플 TV 플러스도 이미 많은 분들이 해외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고 HBO 맥스까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티빙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스튜디오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업체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KT는 KT끼리 뭐 LG는 LG끼리 SKT는 SKT 다 따로 놀고 있는데 그런 거를 화합시켜가지고 뭔가 OTT 서비스를 뭐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킨다, 해외에 진출시킨다 이래야지. 요 조그마한 5천만 명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들끼리 뭘 하겠다고 지금. 네, 그렇죠. 어쨌든 감사원분들이 이런 분들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네, 다음으로는 어제자 주요 공시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6,500억 원 규모의 LNG선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지만 삼성중공업이라는 게 좀 걸리네요. 다른데도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신풍제약입니다. 임상에 대해서 피라맥스 이제 임상 3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상 2상에서 유효한 효능을 입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뭐 급등이 왔다가 또 시외에서 하한가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게 아니고 3상으로 넘어갔어요. 이상의 데이터가 약하다라는 거겠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3상에도 꽤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투자하는 데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에 대해서 이제 그 중흥건설으로 거의 뭐 확정됐다라는 소식이에요.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M&A 촉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대우건설이 드디어 매물로 나오고 이게 2조고 3조고 프리미엄에 얼마가 붙을 수도 있고 막 계산기를 많이 두드렸는데 어떻게 되면 이게 입찰가가 공개가 중간에 돼버렸습니다. 네, 입찰에 대해서 우리가 한전 부지 입찰했을 때 딱 생각해 보시면은 한전부지 입찰이 되고 난 뒤에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도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자, 보통 이렇게 비공개 입찰이 일반적인 건데 이번에는 공개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네 1등과 2등 사이에서 금액 차이가 너무 커. 재입찰을 하자. 삼성 측에서 한전 부지를 인수하는 금액을 얼마를 써냈는지는 아직 세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중흥이 얼마를 써냈고 그 다음에 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에서 얼마를 써냈는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좀 그렇죠. 완전 나가리가 돼버렸다라는 생각이고, 요렇게 추진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고방식인지는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어쨌든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거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덱스터입니다. 덱스터가 아주 큰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넷플릭스 월드와이어 엔터테인먼트와 2021년 7월 5일부터 2년간 디지털 인터메디에이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픽 작업, 후 작업하는 것을 계약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미 많은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능력을 보여주고 본인들의 수준을 입증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게 단타로서도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한국 경제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탑10 신성통상, SD 바이오센서, 그다음에 ABL 바이오, 신한 리츠, SK가스 뭐 이런 데들이 쭉 이제 뭐 기사들이 한 편씩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뭐 한번 어떠한 그 기업들이 어떤 뉴스가 있는지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단기 투자로는 이런 아이디어도 연결지을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태피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늦었는데 제가 배탈이 나가지고 죄송해요. 자,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던 만큼 오늘도 비교적 조용한 하루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일본 시장과 홍콩 시장은 하락했고 상하이 시장은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결국 종목별로 국가별로 등락의 방향성이 좀 랜덤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계속 강조드렸던 돈의 이동, 이번에 지난 3개월 동안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쪽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런 식의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좀 찾으셔가지고, 투자 아이디어, 이제 2분기 실적이 중요하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이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보유다. 우리가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살짝 꺾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또 재미가 없고 뭐 테이퍼링 얘기가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은 아무래도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호재성보다는 차분한 장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금 보유를 분명히 해놓으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웃으며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데이버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